안녕하십니까. 여기 정상반 129회 기출 풀이 분석을 맡은 이상원 기술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129회 시험 어떠셨나요? 문제가 상당히 어렵지는 않았죠. 전체적인 문제는 어렵지 않았고, 단 이제 너무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써야 되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던 회차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자세히는 각각 보시면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네, 일단 129의 정보관리기술사 문제의 출제입니다. 보시면 소공하고 PM도 뭐 소공의 하나로 포자면 소공이 10문제, IT 경영 6문제, 절반이 여기서 나왔죠. 소공하고 IT 경영하고 PM하고 그리고 의외로 이제 네트워크의 누마 같은 그런 토픽들이 좀 돋보였고 나머지는 뭐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서비스가 조금 이제 소공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덜 나왔다 이런 게 좀 있고요. 나머지 뭐 AI나 뭐 CAOS 네트워크는 뭐 전통적으로 관리 나오듯이 나왔고 보안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진 않은 회차였어요. 좀 보자면 뭐 기본 토픽 위주로 좀 나온 회차라서 난이도는 많이 좀 높지 않았어요. 1교시 보더라도 크게 10문제 중에 13문제 중에 10문제 고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 회차였고 그래서 대부분 교시별로 모르는 문제가 잘 없기 때문에 아마 차별화 포인트 잡는 게 좀 어려울 걸로 보여져요. 그것들이 잘 잡혔다라면 고득점이 나올 텐데 그것들이 잘 잡히지 않았다면 아마 고득점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1교시에 뭐 트리소트 같은 부분에서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한다거나 아니면 아마도 많이 풀진 않았을 텐데 1교시에 누마 같은 토픽들 5G 네트워크 기술인 누마 같은 부분들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오래된 학습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공격 포인트로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되신 분들은 눈마다한 토픽은 아마 좀 낯설게 느껴졌을 토픽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교화 문제가 좀 오랜만에 출제됐죠. 4교시에 나왔는데 정교화 문제 쉽지 않죠. 그나마 좀 이상현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는데 4교시에서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다 풀었을 걸로 보여져요. 4교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좀 문제가 선택의 여지가 조금 주는 회차로 좀 준 교시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4교시에 정규화를 맞고 고득점을 맞는 사람이 4교시 점수가 좀 높지 않을까? 4교시 점수의 좀 경주와 키포인트 문제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랑 CAOS는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됐어요. 근데 좀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 이 문제들을 푸셨다라면 아마 푸신 분들은 알고 푸신 분들이 좀 대부분일 거라 고득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각각 한번 교시별로 보시죠. 1교시예요. 1교시에서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사람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거고 이번 회차 정보관리도 그렇고 응용도 그렇고 특이사항은 예전 100회 이전의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됐다. 그래서 출제위원 중에 한 분은 좀 오래된 한 100회 때나 100회 이전의 기술사를 합격하신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뭐 디지털 플랫폼 정보 같은 경우는 뭐 많이 했죠. 저희 ITP 쪽에서도 23년 1월 합숙에도 나왔고 22년 6월 합숙에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익숙한 토픽이라 어렵진 않았을 것이고 인공지능 윤리 기준 같은 경우는 요번에 바뀐 출제 기준에 따른 면은 이제 인공지능 윤리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학습을 하셨을 거고 저희도 요번 지난 15주차에 주간 모의고사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AOP 같은 경우가 조금 쉽진 않은 문제예요. 분명히 서브노트에 각반 서브노트엔 다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83회에 나왔었고 스프링에 있죠. 관점 기반의 프로그래밍인데 이것도 아마 좀 쉽지 않은 이거 아는데 어떻게 써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들 명확한 포인트들을 잡지 못하면 쉽게 받지 못할 문제들로 보여지고요. 어, 4번은 뭐 많이 하는 현장감리 얘기니까 많이 아실 거고 디비스칸 케이민스는 100일에 나왔고 디비스칸이 처음 나왔어요. 밀도 기반으로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 트랜잭션의 엑시드이죠. 엑시드도 뭐 어렵지 않았을 문제고, 예, 128회에 나온 소프트웨어 모듈화에 관련된 결합도 저희가 많이 도움을 외우는 내공외제 쓰자 그 얘기죠.
이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뭐 화이트박스 테스트, 블랙박스 테스트도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캡슐라도 마찬가지고요. 단 이제 캡슐라 같은 경우들이 쓰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죠. 쓸 내용은 한정적이고 그걸로 1.2페이지, 1.3페이지를 잘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스 코드가 좀 들어가서 표현이 되는 게 답안 점수를 받는 데 좀 유리하실 거고요. 네, 코디형 인프라스트럭처도 많이들 준비한 신토픽 중에 유일한 몇 개 안 되는 신토픽 중에 하나이죠. 1번과 10번 정도, 11번 정도가 이제 신토픽으로 좀 보여져요. 그리고 정보보호 제품 신속 확인 제도하고 이제 비직교 다중 접속 트리 정렬. 아마 여기 빨간색 칠한 네 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문제로 왔을 것 같아요. 저라면 아마 누마를 선택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아마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얘는 답이 있는 문제고요. 제도기 때문에. 그리고 비직교 다중 접속은 5G의 네트워크 기술이죠. 변조 방식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제가 공부할 때 17년, 18년 때만 해도 핫한 토픽으로 많이들 공부했었지만 그 뒤로 한 4, 5년 정도, 3, 4년 정도 문제가 안 나오다 보니까 네트워크 쪽에서 조금 잊혀진 지금 쓰고 있는 신기술이긴 하지만 많이 좀 어렵게 접근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쉽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리 정렬은 네, 새로운 정렬 유형, 생렬에서의 하나의 알고리즘이죠. 트리를 이용한 정렬에 대한 부분이라 이것도 소스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여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교시를 봤을 때 제가 봐도 다 아는 문제네. 이 중에 10문제 고르긴 어렵지 않겠다. 근데 조금 베이스 형태로 기본을 많이 물어본다, 소공이 많이 나온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2교시는 네, 그렇습니다. 2교시도 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두 가지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특히 가상어 같은 경우가 이게 부트부터, 그러니까 운영체제 프로그램 방식인 부팅부터 시작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로딩하는 부트로더 얘기들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하이퍼바이저나 어떤 도코 이런 이제 가상어 관련된 네오메탈 이런 얘기들이 아닌 정말 원초적인 가상어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가상화 동작 방식과 이제 원격 데스크탑 프로토콜과 같은 이제 나스 쪽에 관련된 이런 가상화 관련된 문제여서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접근 제어 같은 문제도 뭐 1번에 앞에 있는 접근 제어 통제 정책은 맥백알백은 잘 알겠지만 LDAP을 그냥 물어본 게 아니고 LDAP의 인증 흐름, 플로우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얘도 명확한 답이 있는 문제인 거죠. 좀 쉽지 않았을 문제이고 많이들 학습이 아마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이 있을 걸로 좀 보여줘요. 그래서 아마 1번과 2번을 많이 못 풀었을 것 같고요. 3번은 DPU의 개념과 기술 요소입니다. 108회 때 DPU랑 엑소브레인, 애트리에서 하고 있는 AI, DPU는 시각화 알고리즘이고 엑소브레인은 이제 분석이나 인공지능 관련 알고리즘인데 엑소브레인은 조금 뜸하긴 하지만 DPU는 이런 시각화 솔루션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 지속적으로 신문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축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명확하게 이렇게 가지고 이 디퓨 같은 경우는 계속 좀 보시는 부분을 추천드리고요. 네, 4번은 네, 결국에는 대규모 공공 차세대 시스템의 문제점이고요. 재발 방지 관련된 얘기들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하고 연계가 돼야 될 거예요. 여기 법제도 보완 방식이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문제점으로 얘기됐던 과업 변경이나 요구사항 상세화, SRS 같은 부분들, 그다음에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얘기들이 어떤 이런 문제점일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서 그것들을 보완해 나가자라는 얘기로 갈 거기 때문에 어, 아마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뭐 에자일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누구나 아마 다 풀었을 겁니다. 많이들 풀고 많이 학습한 내용이기 때문에 좋고요. 다 이제 이 문제에서는 요 다에 있는 효율적 수행 방안에 대해서 영화 조금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쪽에서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리팩토리랑 디자인 패턴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얘기들도 공통점을 쓰고 차이점에 대한 얘기도 쓰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잘 설명하고 어렵지 않게 접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시는 아마 3, 4, 5, 6번이 많이 선택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출회차도 보시면 108회, 105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자일도 생각보다 요즘 들어서 많이 안 나왔던
물론 스크럼에 관련된 얘기들은 좀 나왔지만 XP가 좀 나왔죠. 꾸준히 나왔지만 스크럼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나오다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고요. 3교시입니다. 가장 무난했던 그리고 가장 쉬웠던 교시예요. 1번의 ISP 수직 공통과제 6판은 뭐 다 준비했던 토픽이죠. 5판 나오고 6판 새로 나오면서 ISMP가 출시됐고 거기서 이제 등록됐고 그와 관련된 얘기들로 모의고사나 각반 모의고사나 합숙 이런 쪽에서도 계속 많이 나왔던 얘기고요. WBS 2번 WBS 128의 정보 관련 나오더니 또 나와 연속 2회 연속 출제가 됐어요. 이번에 이제 WBS 원칙 뭐 100%율이나 3뎁스 이런 얘기들로 가는 것들로 좀 상세하게 물어봤죠. 상세하게 물어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2단락의 원칙과 장점, 3단락의 고려사항과 만약 대칭비 사례 이렇게 해서 목표를 잡으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고요. 예, 데이터 마이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저도 118회 나오고요. 122회 때 오피니언 마이닝 나온 이후로는 사실상 이제 마이닝이 나올까? AI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랬는데 마이닝이 나왔어요. 이후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쉽게 접근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도 뭐 작성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이고 결국에 많은 비교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비교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접근하시면 될 거고요. 네, 데이터 품질 관리 관련된 DQC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네, 얘도 DQC를 학습하셨다라면 DQC에 관련된 사항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걸로 보여져요. 단 이제 5번이 좀 어렵죠. EDA가 보시면 알겠죠. 95회에 나왔어요. 95회 응용에 나왔던 문제인데 사실 토폴로지 관련된 그 중재자 메디에이터 토폴로지나 브로커 토폴로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토폴로지들이에요. 브로커 토폴로지는 대표적으로 카프카드 브로커 기반 토폴로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EDA가 아니더라도 토폴로지들에 대한 부분들은 메디에이터나 중재자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단지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 비교, 구성 비교, 각각의 특징 비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세 비교하는 내용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3교시에서 가장 어렵고 접근하기 좀 어려웠을 문제로 보여집니다. 6번은 ESG인데요. 한국형 ESG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아마 이게 조금 그 점수가 궁금하긴 해요. 이것들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ESG와 관련된 얘기로 썰을 풀어서 작성을 했다면, 아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거기에 왜냐, 이 한국형 ESG에 요 개인정보 구축 측면의 ESG와 개인정보 침해 구제 측면의 ESG가 S 측면으로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을 상세하게 보고 기억하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 근데 출제하시는 분이 한국형 ESG, KESG를 보시고 출제했다면 당연히 최종 가이드에도 그 항목이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 값들,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정답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자기가 말 그대로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측면으로 ESG의 내용을 썼을 때 과연 그 점수가 15점, 16점 이렇게 고득점이 나올지 아니면 13점, 14점이 나올지 조금 채점하시는 분들의 기준이 좀 궁금해지는 그런 문제로 좀 보여집니다. 네, 대망의 사교시고요. 가장 어려웠던 그리고 가장 좀 선택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예요. 사실 제가 만약에 4교시를 봤다면 저는 이상 현상은 안 풀었을 거고요. 풀이 문제는 아무래도 해답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3번은 풀었을 것 같고요. 좀 어렵긴 했지만 썰을 잘 한다라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썰을 풀 수 있을 만한 문제.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램과 롬 같은 얘기들, 비메모리 반도체 CPU에 관련된 얘기들인 거죠. 이런 얘기들에 대한 비교들, 가치 사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비전과 전략은 잘 하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를 잘 이끌자라는 얘기니까요. 그런 부분들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번은 인포스틸러인데 이게 아마 치매 관련돼서 업을 하시는 분은 좀 아실 수 있겠지만 그쪽이 아니라면 이런 공격 기법을 잘 들어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방어를 하자면 뭐 여러 가지 그냥 종합적인 공격 기법을 좀 섞어서 어떻게 쓰게 되면 적당히 내줘질 수는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응 방안은 노멀하니까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상현상은 정확히 답이 있는 문제라 잘 작성하셔야 될 거고, 4번에 이제 몽키 테스트가 조금 모르시는 분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던 얘기긴 한데, 아마 답 쓰실 때는 유추해서 원숭이가 어떤 테스트를 하는가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좀 더 여러 가지 그냥 이것저것 막 그런 테스트를 한다? 아마 조금 그런 얘기들로 푼들었다면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을 문제로 보여지고요. 어, IT 투자 분석과 관련된 얘기들, 이것도 명확하게 프로세스나 프레임워크 방법론에 관련돼서 잘 작성을 하셔야 될 거예요. 투자 분석 같은 경우는 보시겠지만 125회나 119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잘 작성할 수 있을 문제. 그다음에 CSP의 리스크와 관련된 얘기들. 과연 MSP 얘기죠. 클라우드 아웃소싱에 대한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는 문제로 봤을 땐 CSP에서 MSP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 관련된 얘기들, 그다음에 SR 그 각각의 클라우드 서비스 파트너랑 사용자 간의 어떤 룰을 잡아주는 그런 얘기들까지 같이 해서 작성을 하시면 실무적으로 좀 작성을 잘 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고득점을 충분히 맞을 수 있는 회차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답안 작성 시기엔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과연 점수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좀 궁금해요. 이번 회차가 전체적으로는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 회차였지만 네, 쓰기는 쉽지 않은 회차입니다. 사실 이런 회차들이 난이도가 좀 낮은 회차들이 좀 어려워요. 예측하기도 어렵고 학습하시는 분들이 시험 보고 나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좀 실수를 많이 했네 이런 얘기 생각들이 많이 들 수 있는 회차입니다. 그러면 응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 응용은 응용 같은 문제들로 출제가 됐다. 전통적인 응용 회차다. 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응용이 좀 관리스럽게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정통적인 응용스러운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됐어요. CAOS 7문제, 네트워크 6문제가 대부분 그렇고, 이제 그래도 여기서 소프트웨어 공학이 좀 많이 나왔고, 보통 보안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보안이 좀 많이 안 나왔다. 그리고 DB가 역시나 한 문제도 안 나온 것처럼 아주 전통적이다. 보여지고요. 역시나 다른 부분들은 좀 비슷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뭐 관리랑 비슷해서 올드 토픽이 좀 많이 나왔고 전체적인 문제들 난이도 어렵지 않았고 대부분 다 알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라는 것들. 단 이제 이런 이제 제가 여기 썼지만 2교시에 TIA 942나 3교시 네트워크 스위치 같은 실무적 관점을 답안에 녹여야지 좀 고득점이 가능한 문제들이 좀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1교시 문제 볼게요. 1교시 쉬웠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여기에서 10번을 제외하고는 다 아는 문제들. 선택의 여지는 있지만 다 아는 문제들이고요. 대부분 응용을 오래 학습하셨던 분들은 1교시는 뭘 빼야 될까를 고민해야 된 그런 회차였어요. PIM 합숙에서 계속 꾸준히 나왔었고요. CSAP는 교차 출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쓸 거고 웹방화벽 얘도 어렵지 않고요. 스마트 양식장 얘는 뭐 스마트팜하고 다를 게 뭐 있을까요? 물고기에 관련되니까 뭐 수온 관리라든지 어떤 약간 그런 스마트팜에서 물고기가 해주는 그런 쪽만 조금 관점을 좀 잡아서 가면 될 거고요. 좀 어려운 게 이제 이런 문제, 페어 프레밍 86회 나왔는데 핑퐁 프레밍 때문에 아마 5번이 조금 쉽지 않았을 문제로 보여지고요. 3 스테이트 버퍼는 이것도 뭐 어렵지 않죠. 합숙에도 나왔던 문제. 리팩토링은 많이 나왔던 문제이고요. 소스 코딩과 채널 코딩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픽이라 응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잘 아실 거고 HBM 요번에 나왔죠. 저는 이제 셀트에서 내긴 했었는데 저희 반에서는 셀트에서 내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고성능 메모리인 거죠. 고성능 메모리 나올 만치 됐다. 사실 그리고 이제 10번이 조금 혼동될 수 있는 문제 캔 통신
그래서 요게 조금 아마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다라면 많진 않을 거라 뭐 요 문제가 좀 선택도가 낮았을 것 같고요. 튜링 테스트도 잘 알고 있고 이것도 상당히 올드 토픽이죠. 튜링 테스트도. 그리고 캐시는 뭐 다들 잘 쓰셨을 거고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도도 충분히 쓰셨을 걸로 보여집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좀 봐야 되는 문제들이 직접 구매 제도하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딩과 채널 코딩 관련 얘기들 그런 얘기들은 좀 학습하실 때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교시가 난이도가 낮았다. 한 중하 정도 되는 난이도. 결국에는 차별화돼서, 그러니까, 빼는 두 문제를 어떤 문제를 빼느냐에 따라서 점수 배분이 좀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에 비해서 2교시가 조금 선택도가 좀 어려웠다. CXL.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응용표에서 이 CXL 관련된 부분들 많이들 접근하지 못했던 토픽이었었고, 그다음에 TIA 942 가이드. 아, 네. 데이터 센터 쪽 이게 카카오 때문에 나온 건데 BCP가 보통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데이터 센터 가이드라인이 나왔죠. 근데 이게 한국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미국 가이드라인이다 보니까 신문 기사에서 조금씩 보실 수는 있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학습을 하셨던 분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웠던 문제이고요. 나머지 3번은 엠페가이는 뭐 많이들 학습하셨던 얘기들이고 그다음에 리먼의 좀 어려운 문제, 4번 같은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죠. 목차 잡기 어렵고 뭘 써야 될지 어려운 문제. 하나를 물어보는데 저 하나로 3페이지를 써야 돼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 2교시형에서는 아마 이 4번을 푸는 분들이 잘 쓰시는 분들이 도덕점을 받았을 것 같아요. 5번과 6번은 잘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큰 차별화 포인트는 사실 보이진 않아요. 5번도 하드웨어 금연 산정 지침은 워낙 많이 나온 빈출 토픽이고 사용자 테스트 알파나 베타 인수 테스트 관련된 얘기들도 처음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이 아닙니까? 결국에는 4번 문제에 대한 포인트가 좀 2교시에서는 보이고 좀 어려웠던 회차입니다. 네, 교시고요. 3교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저희가 이제 스케줄링 OS 쪽에서 스케줄링으로 보는 게 디스크 스케줄링 그다음에 CPU 스케줄링인데 이제 프로세스 스케줄링이 나왔어요. 단일 큐 프로세스 스케줄링과 멀티 큐 프로세스 스케줄링. 학습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뭐 어렵진 않았겠지만 처음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풀기는 어려웠던 CA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거고요. 2번은 다들 잘 푸셨을 겁니다. 뭐 네트워크 스위치와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여기는 실무적인 얘기들로 마무리 지어주면 좋아요. 가장 좋은 게 STP로 마무리 지어주면 좋습니다.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로 마무리 지어주면 스위치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면 좋고요. 네, HIS나 ISAC 같은 경우들도 HIS는 아마 좀 많이들 병원 정보 시스템이라 좀 쉬울 텐데 ISAC는 저도 이제 관련된 토픽으로는 처음 들어봤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정보 공유 센터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그것들이 병원의 정보 공유 시스템이니까 그 의료 정보 관련된 공유 센터가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충분히 계엄인 역할을 유추해서 잘 작성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러와 관련돼서 사이버 침해 관련된 대응 방안 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분들도 이 문제는 꼭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큐빗은 128회 때 나왔었죠. 우월성과 양자 결의름에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 결국에는 관리에서 CAOS 쪽 토픽이 나오는 부분들 중에 신토픽 쪽을 보자면 이런 어, 그 고성능 컴퓨터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양자 컴퓨터도 그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넷 802.3에 관련된 얘기들 답이 있는 명확한 얘기들이고요. DDR, SDDR 역시 그 관리 응용은 이 램, 메모리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리고 SDRAM도 학습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교시도 전형적인 응용 문제지만 선택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 세 문제, 특히 양자 컴퓨터랑 그다음에 DDR, SDRAM 관련된 얘기들을 깊게 공부하지 않으면
쉽지 않았을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4교시입니다. 4교시도 노멀한 페이지였어요. 사실 3교시와 2교시가 좀 어려웠다면 응용 1교시와 4교시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1번 아마 누구나 다 다시 작성하실 거예요. TCP, UDP, SGTP 각각 다 기출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125회, 122회, 120회, 116회 계속 기출했던 얘기들이고요. 애동 라우팅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중에 AODB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좀 접근, AODB가 뭐지? 요거를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겠지만 애동 라우팅 자체는 어렵지 않았던 토픽이었고요. 디스크 이미징 관련된 부분이 이 용도나 이런 부분들을 디스크 투 디스크, 디스크 파일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디스크 이미징을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요게 좀 접근하기 어려웠던 문제로 보여지고 벤치마크 테스트 셋이기 때문에 얘는 뭐 최근에 나온 논문들이나 인공지능 데이터와 관련된 얘기들로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 물어보는 게 개요와 조의 역할이기 때문에 역할을 충분하게 써야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결국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4달락에 잘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디지털 플랫폼 정보는 또 나왔던 얘기죠. 교차 출제된 거고요. 6번은 무선 충전 기술이 계속 나와요. 잊혀질만 하면 나오고 잊혀질만 하면 나오고 누구나 작성했을 걸로 보여져요. 만약에 AODB를 알았다면 저라면 6번을 제외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아는 토픽이었기 때문에 1, 2, 4, 5번으로 아마 저는 문제를 좀 풀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았던 토픽이라 어, 쉽게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쓰기는 어려웠던 토픽이었을 거고요.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반 정상반에서는 거의 모든 그 교시별로 거의 대부분 다 저희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수업을 들었어도 10문제, 4문제를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회차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거냐? 너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신토픽에는 매몰되지는 마라. 물론 신토픽이 나오는 회차들도 있지만 기본 토픽이 기반이 되지 않는 신토픽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토픽으로 존재할 수밖에는 없어요. 어, 기본 토픽을 기본으로, 올드 토픽을 기본으로 충분히 그 토픽들을 학습해서 그 토픽들과의 연관관계로서 신토픽이 설명이 된다면 더 좋은 답안이 나오겠지만 단순히 신토픽에 매몰되는 거는 좀 지양했으면 하고요. 그런 좀 측면으로 저희가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드린 기본 토픽에 대한 중요성을 좀 다시금 볼 수 있었던 회차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이상으로 해서 129회 기출 총평을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